쓸모아. 일본은 지난 14일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은 제외하고 전국 39개 도도부현에서 우선 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2차 유행과 병상 부족 등의 우려로 너무 이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조건부 해제 대상이 된 A매연의 경우 한 의료기관에서 1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13일에는 20대 스모 선수가 나흘 동안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었고 해제되자마자 일본 전국에서 100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으며 5일 연속 신규 확진자 100명 미만을 유지했던 기록이 깨져버렸습니다. 아직도 무증상자는 검사조차 하지 않으며 상태가 심각한 사람만 검사하는 일본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상황을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등장한 치료 양복 카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병원에서는 집중치료 병상 부족 등 의료붕괴 상황을 겪으면서 노인이 젊은이에게 치료 기회를 양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 뉴스포스트 세븐은 현역 의사이며 오사카대 초빙 교수인 이시코라 후미노부가 생명 양복 카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카드는 노인층의 자발적 의지로 젊은이에게 집중치료 병상을 양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현재 일본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집중치료의학회에 따르면 4월 1일 일본의 집중치료 병상은 인구 10만 명당 5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반해 독일은 29개에서 30개, 이탈리아는 12개를 갖추고 있는데 니케이 신문은 일본은 해외보다 인구당 집중치료 병상수가 적고 의료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선 생명양복 카드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일본의 작가 타치바나 레이는 노인의 희생정신과 생명을 선택할 권리는 강요하기보단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재난지원금에서 실수로 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을 만들었고 또한 실수로 기부 신청을 했거나 마음이 바뀔 경우 언제든 기부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게다가 재난지원금 신청을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만 받아 고령층은 신청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15일부터는 재난지원금을 ARS나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이상하게 만들어 안 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지원금의 수급을 희망하지 않는 분은 체크란에 X표를 기입해달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청합니다가 아닌 신청하지 않는다만 넣어서 일본 각지에서는 착각해서 신청하지 않습니다에 기입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견본 양식이 나왔을 때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배포했습니다. 또한 일본 당국처럼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하면 온라인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가족까지 신청해서 지금 일본의 지자체는 주민등록정보와 신청서를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 구청에서 매일 온라인 신청자 수가 1만 명 수준인데 하루 처리 가능한 인원은 150명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온라인 신청이 우편 신청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선 양복카드와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아베 정권의 노인에 대한 인식 또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8.4%로 이미 오래전부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 돌봄도 제도화되었는데 점점 20대 간병인이 모자라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으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의 공백이 더해지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해졌고 도쿄의 한 요양시설에서는 노인들의 오래된 기저귀를 그대로 차고 있거나 음식을 먹으려고 다투는 등 참혹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유키 야스히로 슈크토쿠대 교수는 6월에서 8월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아예 돌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본에선 노인들의 건강과 생명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에 대한 대처 또한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신속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숨은 영웅이라 불릴 만큼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에서는 팬데믹 수준에 이르기 전부터 노인 입소시설 9,876개소의 예방 안내문과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빠른 대응을 시작했고 2월에는 외국 국적 및 출입국 내역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하는 전국의 장기 요양기관 893개소 전체를 직접 방문해 업무 배제, 폐렴 감염, 방문객 통지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치매, 홀몸 어르신과 재가급여 중단자를 대상으로 집중 상담을 진행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원이 된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홀몸, 맞벌이 등으로 가족 돌봄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긴급 돌봄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시설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KF94 보건용 마스크 약 11만 장을 순차적으로 공급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감염병으로 인해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 일자리, 자활 근로사업 등 60여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감염병 사태에서 노인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의료가 붕괴되어 심지어 양보카드까지 나오며 노인에게 생명의 양보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노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공공 일자리를 통한 생계까지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의 최일선인 질병관리본부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했다며 좀 더 자신있고 당당하게 질본이 이룬 성과를 말씀해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단 한 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잃는 사람이 더 나오지 않게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치명률은 낮지만 국민에겐 가슴 아픈 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에서 감염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한국이었지만 단 한 사람의 노인이라도 더 살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